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이모 무료 체험 페스티벌의 마지막 기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네, 그러네. 7월 31일이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조금 날라갔다. 다시 어떻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흑채 뿌려도 안 된다. 이런 분들 한번 하이모에서 무료 체험 한번 해보시고 네. 나에게 잘 맞는 스타일과 가발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트럼프가 우리와는 협상을 일단은 한 건데, 네. 그 내용들은 뭐 저희가 속보로 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으로서도 가장 큰 상대 혹은 뭐 가장 큰 견제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중국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직 좀 없는 것 같아서 네. 이 중국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오늘 강준영 교수님 모시고 우리의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좀 나눠보고 중국도 미국과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 협상한 건 보셨죠? 아침에 네, 속보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그 EU와의 협상, 일본 이런 거 진행을 하면서 아마 자신들의 마지노선을 한 15%로 정해놓고 네. 어떤 조건을 갖고 오느냐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8월 1일을 자기네가 협상 시한으로 정했잖아요. 네. 그거 협상 그때 못 하는데도 뭐 15에서 20% 부과할 거다라고 해놓은 걸로 봐서 마지노선을 15%로 해놨고 우리도 어쨌든 8월 1일이 시한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협상을 해야 되고 이제 급박하게 사실은 당국자 회담을 하고 있고 그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긴급하게 타결이 됐고 또 자신이 자신의 SNS인 그 소셜 툴을 통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신은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고 우리도 사실 한미는 FTA 체결 국가인데 그런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관세는 FTA 뭐 제로 관세를 하려고 원래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분위기를 네. 만들어서 지금 갔다. 이제 그렇게 됐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다른 데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 것 같다. 뭐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일단 그 봉합을 한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네. 3,500억 불 투자인데 그 중에 1,500불이 조선 관련 내용이다 정도. 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 시장,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고 네.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산물 네. 이런 것도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2주 안에 발표할 거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다. 아마 이제 그럴 때를 통해서 이벤트화 하려는 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또 속보 하나 들어온 게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그거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슷했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정말 아니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조건들을 맞습니다. 하는데 근데 뭐 지금 다른 국가들도 다 비슷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고요. 그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EU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EU보다 더 당한 것 같은데 그 EU 같은 경우는 27개 나라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가는 주로 이제 민간 기업이나 이제 이런 그 국가가 중심이 돼서 하지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그대로 그냥 가는 거라서 네. 시간 끌기가 가능한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단일 국가들은 네. 니네가 약속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사실 이제 좀 데미지가 더 클 수가 있어요. EU 이제 같은 데는 야, 이 나라 저 나라 뜻이 안 맞아갖고 도저히 안 돼. 뭐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핑계라도 그랬는데 되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U 협상에 대해서도 EU 내부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진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또 일부는 아니 뭐 지금같이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뭐 트럼프가 영원하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한국하고 일본은 좀 다르죠. 그리고 자꾸 그 한국에 대해서 일본과 같은 기준을 자꾸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알기로는
준비한 투자 규모가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였는데 네. 3,500억 달러로 지금 늘었고 뭐 그래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조정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트럼프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네. 이렇게 했고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이익 나의 가져간다. 정책대로 네. 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여 나를 밀어라 뭐 이런 정치적 메시지까지 더해져서 가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 세계의 나라가 미국밖에 없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건데 네. 지금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대비를 하죠. 예를 들어서 그 반미 전선을 원래는 중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중국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형태로 뭐 EU와 일본도 경쟁력 동맹을 한다고 그러고 네. 메르스코로라고 이 중남미 그 이제 FTA 국가 체결 국가들이죠. 이 국가들도 연합해서 대항을 하려고 하고 브릭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금 약간 파편화 전체적으로는 파편화되면서 지역적으로 반미 저항 정서라고 그럴까요? 네. 대항 정서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미국이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고 하지만 그런 다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은 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한 협상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네. 또 우리 대통령실이나 뭐 우리 또 외교 당국, 뭐 통상 당국이 좀 밝히는 거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미국이 한 얘기를 우리 또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요. 다른 네. 나라들도 보니까 미국이랑 또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의견 발표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서로. 네.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뭐 협상 타결이 되고 8월 1일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문제죠. 네. 일단 뭐 관세 15 정도로 이제 가는 네. 거는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관세청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관세청 또 힘들 것 같아. 왜? 그렇죠. 뭔지 모르잖아요. 본인들도 야 이거 잡아야 돼 말아야 돼 본인들도 헷갈릴 거란 말이야.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 얘기하기 전에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예. 이 소셜 트루 발표에 의하면 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자기가 필요로 하고 자기가 지정하는데 투자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각 국마다 다 니즈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관여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협상이 타결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에 그럼 자동차 공장 더 지을게요. 그러지 말고 너희 LNG 그 돈으로 LNG 뭐 예를 이렇게 들어서 할 수 그럴 있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타결됐다는 소식 자체는 좋은데 그 디테일 조금만 들어가면 답답한 것들이 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아마 2주간 이제 네. 정리를 할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양을 네.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이야기 요 정도 네. 하고 그다음에 중국? 중국이 미국이랑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한테도 중요하고요. 네, 전 세계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중국은 뭐 미국이랑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냥 버티고만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네? 그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중국을 어떻게 억제하고 제어하느냐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날 뭐 그 전에 상호 관세하고 개별 관세를 다 부과했을 때 다른 국가들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고 손 놓고 있었는데 이 맞대응을 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원래 뭐 34% 이렇게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전부 맞대응을 해서 아시다시피 145대 125까지 갔잖아요. 네. 그건 이제 무역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양측에 다 불리하다라고 당연히 미중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이 공급망이 서로 얽혀 있으니까. 예. 그래서 5월 10일에 처음으로 제네바에서 만난 거죠. 그게 이제 1차 무역 협상입니다. 네. 제네바에서 만나서 야 우리가 90일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자 한 게 8월 11일이잖아요. 네. 5월 12일 날 만났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미국이
그 소위 엔비디아 H20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을 하니까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히토류, 꺼낸 거예요. 네. 근데 이 히토류라는 게 사실은 겉으로 보면 뭐 금속 수출한다 안 한다 이거지만 이게 4차 산업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미국의 군수 산업을 겨냥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 많이 나오지만 뭐 F-35 하나 만드는데 네. 히토류가 뭐 400몇 킬로그램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그 수출 금지한 건 아니에요. 수출을 통제하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 왜 준법 투쟁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법대로 하죠. 그러면 심사하는데 한 45일씩 걸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생산 라인에 걸려 있고 뭘 해야 되는 것들이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긴급하게 6월 9일, 10일에 런던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야 히토류 풀어라. 네. 그러면 너희도 반도체를 어떻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6월 9일, 10일에 2차 협상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8월 11일이 원래 1차 협상에서 3개월 유예했던 기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에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처럼 중국이 전전긍긍한 게 아니고 일단 버텨보자. 이렇게 해서 만난 게 지금 이번에 스톡홀름 네. 회의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동안 진전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유예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안 서둘렀느냐? 네. 다른 나라와 똑같이 막 묶어서 가면은 중국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데는 다 8월 1일이라고 해놓고 네. 이 제네바 합에서 8월 11일이 됐던 이유는 네. 다른 데를 다 좀 정리를 해놓고 중국과 하겠다라는 뜻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네. 중국도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또 3개월 유예했으니까 11월 11일까지 이게 일단 연장이 된 그것도 겁니다. 공식화된 거예요? 그렇죠. 뭐 잠정 합의인데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뭐 합의였다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 합의가 됐을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3개월간 또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다른 거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어서 합의를 그러니까 유예를 했다. 네. 30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히토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과잉. 너희가 보조금 줘서 불공정 경쟁을 네네. 하는 물건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중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 이거는 우리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고 나온 게 러시아산, 이란산 원유 구매란 말이죠. 러시아가 전쟁을 안 끝내는 이유가 니네가 하루에 200만 배럴씩 계속 사주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럼 중국은 아니 중국이라는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주권으로 가지고 결정해서 수입을 하는데 그거를 왜 미국이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은 서로 얘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끌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다른 데와 어느 정도 흐름을 잡아놓으면 이제 대중 압박이 훨씬 더 좀 용이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중국은 미국이 어떻게 해도 중국을 완전히 디커플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리한 이 소위 협상을 하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1차 때도 그랬습니다. 1차 트럼프 1기 때도 네. 45% 관세 부과를 강조하고 네. 실제로 25% 부과됐을 때 협상이 시작이 됐거든요. 무역 협상이 네. 20개월 걸렸어요. 미국 중국이 예, 1차 때도. 그러니까 20개월이면 거의 2년을 끌은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뭐 미국이 2,500억 불어치 사주겠다 또 중국이 막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 네. 그래서 못 지킨 거죠. 위험이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올라와 가지고 니네 일기 때도 안 지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가겠다라고 더 강경하게 나오는데 글쎄 그게 뭐 칼로 모으 베듯이 딱 될지 그거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그 걸 보면서 히토류가 지금 6월에 중국이 수출했던 물량이 엄청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진짜 네. 극단적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안 한 거야. 정말 중국이 히토류. 네, 히토류를 안 풀었어요. 진짜 거의 한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3분의 1 넘게 네. 그러니까 줄었어요. 확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그 히토류 카드를 그러니까 연초에 뭐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인 유학생 귀국 못하게 한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비자도 안 주고. 비자 안 주고. 근데 비자 열어줄 테니 히토류 풀어줘를 한번 미국에서 제안을 했었고요. 네네. 근데 두 번째로 이번에 그럼 히토를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또 중국은 히토를 안 풀어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H20도 줄 테니까 히토를 풀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약간 중국이 패를 잡고 미국을 조절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히토류 카드는 분명히 그런 작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영원히 써먹을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2010년, 11년에 잘 아시다시피 센가쿠 열도 네네. 사건이 났을 아오이 때 이 경우. 똑같은 거를 네. 사실은 일본에. 일본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여러 방면으로 히토류가 꼭 중국에서 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네. 단가가 비싸도 다른 데서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도 그 당시에 한 87%를 그 중국의 히토류를 의존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55%까지 줄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꼭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도 호주라든지 캐나다랑 싸우면서도 또 히토류 필요하니까 광산 공동 개발하자 그러고 또 이런 작전을 해요. 기술 동맹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중국의 그 소위 지나친 일방적인 어떤 의존 이걸 벗어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은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자원의 무기화가 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게 중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지만 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중국이 제재를 받게 되고 교역량이 떨어지게 되면 중국은 물건을 만드는 나라인데 네. 팔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대표적인 현상이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나타났잖아요. 인도가 최대 수출국이 됐어요. 인도 공장을 많이 옮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공장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스마트폰들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관세가 많고 제약이 많으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못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삼성 핸드폰이 또 미국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장기간으로 갈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제네바 런던 네. 합의 이후에 히토류가 최저로 떨어졌을 때보다는 한 7배 정도가 다시 풀렸죠.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중국이 그 소위 그 뭐라 그러죠? 통제인데 금지는 아니니까 서류 조사 다 하고 그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켜 줄 수 있느냐. 네, 네. 이제 이거 갖고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걸 갖고 현재는 조절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야, 이렇게 뭐 수천억 달러 투자하면 그냥 관세 25% 맞는 거 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급망에서 배제가 돼버리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 세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지금 달려들게 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대만 TSMC 같은 경우도 대만은 다른 게 없잖아요. 네. TSMC 반도체밖에 없는데 그 모리스 장이라는 설립자가 그런 거예요. 35%까지는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끌려가지 말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비, 네. 원천 기술들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이 국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기 네, 때문에 그걸 미국이 알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고리에 다 걸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확 생각 같아서는 안 하고 싶고 우리끼리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이 글로벌 이 소위 재편, 네. 공급망 재편의 핵심으로 걸려 있는 거고 트럼프가 그 급소를 알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난리가 다 지나가고 나면 그동안의 글로벌 밸류체인 같은 게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네. 중미가 싸워서 왜냐하면 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도 한 40%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제조업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 대항을 해서 가게 되면
중국 중심의 체인과 네. 미국 중심의 체인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분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지금 보셔서 아시지만 중국과 미국도 그렇게까지 속된 말로 막 쫑이 나게 이렇게 가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투이 불파 싸우기는 하는데 이 판 깨진 말자. 판은 깨지 말자라는 게 분명히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AI 칩 같은 거 안 된다고 그러고 풀어주고 중국도 슬쩍 뭐 듀퐁 반도 좀 조사하다가 살짝 덮어주고 이런 것들을 서로 합니다 지금. 그리고 뭐 펜타닐 관세를 20% 막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펜타닐 우리가 제조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니네가 원료를 수출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펜타닐 성분에 들어가는 원료 두 가지를 실제로는 이 요번에 수출 제한 품목에 집어넣은 거예요. 미국한테 성의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두 나라의 싸움은 미래 기술 패권 장악을 위한 네. 어떤 자원 지배권과 관련된 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쉽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늘 와서 말씀드리지만 미중의 이 대결 구도는 변수가 아니다. 항상 상수로 놓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잠깐 분위기 좋아 보인다고 해서 뭐 그럼 이제 정리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예, 거고. 그렇죠. 저 이번에 우리 경제사는 뭐죠? 그 에이펙. 에이펙. 네. 거기는 중국 시진핑 올 가능성이 예, 뭐 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내년 에이펙 주최국입니다, 중국이. 아, 그런 그런데 거 옆에서 하는데 안 오면 모양이 좀 이상하고 네네. 그리고 자기가 안 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에이펙이 또 미국 주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온다. 같이 와서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진핑이 근데 시진핑 주석이 한참 어디 안 나가지 않았어요? 나라 밖으로? 아닙니다. 아닌가요? 계속 다녔습니다. 그 아, 사실 그래요? 괜히 실각설을 얘기가 나와서 아, 확인이 안 된 건데 예를 들어서 네. 4월에도 동남아 순방했죠. 네. 5월에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했죠. 아, 그래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EU 또 만났죠. 네. 다만 이제 그 중간에 브릭스 회의를 안 간 거예요. 네, 브릭스 네. 회의를 안 가니까 뭐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푸틴도 안 왔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가지고 반미전선 만드는 것처럼 보여줘 봐야 이게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도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대만 총통이 보통 트랜짓 외교라고 그래서 네. 슬쩍 뉴욕이나 이런 데 거쳐서 중남미 국가를 가는데 이번에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중국 심기 건드리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상회담을 할 때 사이닝을 하려는 이제 그런 그림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네네. 최악의 싸움으로는 가는 걸 서로 원하지 않는다. 다만 밀고 당기기는 계속될 거니까 상수로 상수로 놓고 보자. 보자 하는 네. 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과는 이 정도로 네.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조만간 또 아마 중국이 이제 제일 큰 나라 중국 하나 남은 거니까 네. 이 이슈는 계속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종종 모시고 우리 교수님의 고언 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준현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저 미국 투어 그거 네. 잠깐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이번 그 가을에 있을 네, 추석 때. 추석 연휴 굉장히 네. 길죠. 그 며칠입니까? 한 8일쯤 될 겁니다. 8일쯤이십니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을 나를 채울 수 있는 네. 그리고 내 가족의 내실을 채울 수 있는 네. 미국 투어 8기가 이제 조만간 진행이 됩니다. 네, 뉴욕에- 메트로폴리탄 네. 모마 해갖고 미국 7대 미술관을 어. 같이 가는 거고요. 전원경 교수님이 네. 옆에서 같이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이번엔 진짜 아트 투어인가 보네요. 아트에 좀 집중한 네. 그래서 미국의 7대 미술관을 함께 가는 그런 아트 투어 우리 솔직히 그냥 그림 우리가 보면 이건 색깔이고 이건 배경일 뿐이지
그거 이제 설명 못 들으면 아 그래요? 이 그림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아 그 정도까지 갑니까? 아, 근데 너무 모르시네. 잘 몰라서. 아, 배경과 색깔만 모르군요. 네. 이렇게 같이 가시면 또 재미도 있고 네. 의미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러면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또 시장이 과연 한미협상 때문에 굉장히 아마 출렁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시장은 받아들이는지 오프닝 벨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